응?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구분이 반갑고요. 예. 자,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도지코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분석해보는 코인인데, 근데 도지코인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밈코인이에요, 밈코인. 여러분들. 아이고, 잠시만요. 밈코인. 그러니까 밈코인이 뭐냐면 장난, 재미, 뭐 즐거움, 뭐 이런 뜻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짤 같은 거예요. 웃긴 짤. 그런 것도 밈코인, 밈의 하나의 일종이죠. 재밌는 유머.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도지코인도 사실은 장난으로 만든 코인입니다. 장난으로 만든 코인인데 이 코인이 언제부터 가격이 장난 아니게 됐느냐. 바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한테도 도지코인을 선물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도지코인 관련된 이제 글들을 계속 쓰면서 자기는 도지 파더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 도지코인을 엄청난 가격대로 이끌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마무시한 가격대가 작년에 뭐 포지션이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락이 굉장히 심해요. 자, 시총을 먼저 확인을 하자면, 자, 도지코인은 정말 놀랍게도 12위입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빼면 아직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가격이 그렇게 다운이 됐는데도 시총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거래가 제법 되고 있는 코인. 심지어 다른 이제 뭐 괜찮다는 그 프로젝트보다도 그 미국에 상장이 더 많이 돼 있어. 거래소에. 예, 정말 대단한 코인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코인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기술적인 면을 좀 보기 때문에 민코인이 뭐 사실은 기술을 가지고 뭐 시작을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단순한 코인.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좀 반등을 가고 있는데 음, 우리가 이제 이유라고 한다면 요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블루밍 비트에서 이제 보는 건데 일론 머스크 트위터 지분 9.2% 인수.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 SNS 만드다. 그래서 실제로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인수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죠. 그것도 엄청나게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트위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전 CEO라고 해야 되나? 뭐 아시죠? 암호화폐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업이에요. 근데 탈중앙화 SNS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도지코인을 이용해서 도지코인을 활용하는 거 아닌가? 뭐 결제라든지 어떤 것들을 다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가격대에 반응이 오고 있고요. 도지코인이 상승을 조금 가기 시작하니까 뭐 어마무시한 상승은 아니지만 상승을 가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테마에 묶여있던 테마 코인들 그렇죠? 테마 코인들이 하락을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이제 재밌게 보이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상승을 가지 못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근데 반등이 가고 이더리움이 반등 가면 아마 또 쏠림 현상이 다시 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알트코인도 반등이 오긴 할 건데 일단은 도지코인을 보도록 하죠. 자, 혹시나 이제 이런 뉴스를 보고 도지코인을 이제 투자를 하려고 이제 하는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투자할 때는 정말 복불복이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보자마자 투자했을 때가 가장 빠른 시기일 때도 있지만 뉴스 보고 달려들었는데 꺾이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차트를 좀 이렇게 참고를 하고 그 전에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분석을 해놓거나 연구를 하고 그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뭐 그런 와중에 뉴스가 터졌다 그러면 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야 도지코인 뭐 이렇게 나 옛날에 투자했었는데 혹은 이제 얘 이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이라도 늦은 거 아니야? 이거 펌핑 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복불복 투자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그거를 시청자분들한테는 이렇게 권하지 않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지코인 투자했는데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어떻게 했어? 그런 비슷한 일을 경험을 했을 때 또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안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100이면 100해요. 네, 100이면 100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한 번 투자라는 거는 한 번 꼬꾸라지면 그런 이제 급등의 장점이 뭐예요? 딱 투자했는데 계속 올라가면 정말 큰 돈을 벌어요. 그런데 딱 시작했는데 한두 번 치고 올라가다가 내가 매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면 여태까지 벌었던 거 다 날리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항상 투자가 되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음, 좀 미리미리 내가 연구를 하지 않았던 코인이고 관심이 없던 코인이면 사실은 조심히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포지션이 어디에 돼 있냐면요. 어제 그제 좀 급등해 가서 작년 저점, 그렇죠? 작년 마지막 반등 나오기 저점 구간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가격대 유지 잘해서 어, 지금 가격대 유지 잘해서 잠시만 이게 노트북이라 잘 안 보여서 265원 정도 265원 정도 반등이 가서 유지를 해준다면 기대해 볼 만하죠. 추가 상승도. 네.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 이제 뭐 1차, 2차 뭐 이런 거 나눌 때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방법 중에 바로 이거예요. 고점. 고점 활용해서 265원을 넘겼는데 첫 번째로 가서 과거의 고점 자리를 넘기는지 못 넘기는지 확인해야죠. 만약에 얘가 고점도 넘겼다. 추가 상승 또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추가 상승 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 고점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크지 않냐. 근데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고점 맞고 떨어질 확률이 당연히 있겠지만 고점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락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저항이 강한 구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왜 저항이 강할까요?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오랫동안 존버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의 염원은 뭐예요? 내가 투자를 너무 꼭대기에 했었구나. 펜트하우스네. 3층에다가 호텔에다가 예약해달라 그랬더니 이 망할 놈이 30층에다가 예약을 해놨네. 의도치 않게 10만 원짜리 호텔 잘라 그랬는데 1000만 원을 내야 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그건 의도치 않게 이제 내가 투자할 때가 상승 추세인 줄 알았는데 투자하고 나서 가격이 꺾여 버리니까 이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빨리 탈출하고 싶다. 빨리 본전이라도 찾고 싶다는 마음들. 갑자기 여기서 왔다고 야 내가 존버해서 승리했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기 고점 물렸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왔는데 안 팔아? 웬만하면 팔아요. 안 팔고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웬만하면 판다고. 팔고 다시 하려고 하지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고점에 올라가면 뭐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크다. 요런 게 나오는 건데 사실은 그건 고점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저항선에 맞고 떨어지는 확률도 있고요. 횡보하던 과거의 저점 구간에서도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트 분석할 때마다 그냥 무조건 고점이면 위험하다, 위험하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또 시간과 패턴, 거래량, 그 다음에 뭐 외적인 요소들, 뭐 등등등등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는 어때요? 보시면 거래량이 조그맣게 보이시겠지만 거래량이 상승할 때마다 몰려 있어요. 그 뒤에 거래량이 쭉 빠져 있다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 존버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손절하는 물량도 분명히 많이 나왔을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반등 뭐 갑자기 진짜 뭐 테마 엮여서 너무 급상승하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지만 264원 넘겨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걸릴 수는 있어요. 걸릴 수는 있지만 뚫었을 때는 정말 추가 상승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지금 도지코인이 직접 언급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언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세를 조작하고 싶은 사람들 혹은 개미들이 단순히 지금 추측하고 들어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게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솔직히 미지수예요. 그래서 그 뭐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정말 로켓 쏠 수도 있고 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오늘 아까 현재로 지금 또 말하는 사이에 또 가격이 하락이 갔는데 오늘은 이제 190원대만 190원대만 뚫어줘서 유지만 해주면 좀 긍정적인 생각을 볼 수는 있죠. 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고요. 그다음 190원에서 여기 사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65원대. 보니까 약 40% 그렇죠? 40% 정도의 간격이 돼요. 굉장히 크죠, 갭이. 이미 여기까지 올라간 것 자체가 떡상이네요. 그렇죠? 떡상인데 그만큼 이 크게 잡은 이유는 힘들어요. 보면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눌러버렸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게 뭐예요? 계단형 하락이에요. 계단형 하락은 이제 물량을 넘기고 익절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고점에 올라갈 때마다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뿜어주면서 오히려 하락할 땐 거래량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하도 안 털리니까 털리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물량을 넘겼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최근에 다시 뭐 시장이 좋아지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지지선 저항선 잡아준 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190원, 265원이에요. 5원. 5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5원으로 봐가지고 이 사이에서는 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이 구간이 꿀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장기적인 면을 보고 갈 사람들은 264 이상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뭐 관심이 크게 없는 사람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거고. 자, 저점은 좀 추세 이탈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아예 최저점 봐야겠는데 근처. 예. 이거보다 더 낮을 것 같은데 기다려 보세요. 지금 차트가 좀 별로라서 맞네. 자,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자, 얘는 이제 음, 리스크가 상당해요. 찬스도 큰 만큼 리스크가 큰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93원 정도 되겠네. 93원. 93.4원 정도 되겠네요. 93.4원. 그래서 이 93.4원. 요게 이제 최악 리스크고. 지금 현재 추세가 이제 회복되는 이제 자리는 195원. 좀 더 높여야겠다. 190원 봅시다. 190원. 죄송합니다. 190원. 190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65원. 요건 헷갈렸네요. 265원. 요 라인이 이제 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 개의 가격대를 적어 두시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간, 아까 말했던 이제 190원과 265원의 구간, 이 구간에서 변동이 많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제 막 정말 일론 머스크가 좋은 얘기하면 한 번에 가겠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 만약에 얘가 진입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놀아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가격대는 215원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215원 이상 유지를 해주면 이거는 정말 누군가가 매집은 했구나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는 잘 버텨주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코인 좋아하진 않아요. 수익 어마무시하게 하고 뭐 그렇지만 저는 약간 음, 민코인은 선호하진 않는데 그런데 이제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물렸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물렸다고. 얘가 시총 3위까지 갔던 애야. 3위까지. 어? 이더리움 잡으려고 3위까지 갔던 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혹시 시총 2위라고 했나요?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시총 3위까지 잡았던 애기 때문에 어마무시하다고. 음. 근데 그만큼 많이 물렸다는 거예요. 많이 투자. 아직도 지금 12위권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히 투자하시고 하여튼 265원 정도만 넘겨놓고 여기서 놀아주면 무난히 좀 잘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만큼 매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고요. 아무리 손절 많이 했다고 해도 얘는 사실은 구간이 다 힘들어요. 아무리 손절 많이 했어도 물론 뭐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손절도 당연히 나오니까 무난하겠지만 그래도 홀딩하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런 움직임도 잘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궁금한 차트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다 보니까요 예. 자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피스 가자